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모스,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강의하게 될 김선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부에서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닝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학 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및 코칭 심리를 전공을 해서 정보과학 석사 학위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사과정 중에 있는데, 네, 교육학과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지역교육 협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종은 6가지 직종이 있는데 정보기술 개발, 정보기술 운영관리, 정보기술 전략기획, 이 비즈니스, 총무사무, 직업상담 서비스에서 6가지 직종이 훈련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물론 정보처리 기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닝, 3D 이렇게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직 컨설턴트,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능력개발 외부 전문가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모스 시험은 여러분, ITQ 같은 경우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모스는 이제 외국 브랜드예요. 그죠? 그래서 YBM에서 이제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요. 모스는 합격 점수가 1000점 만점에서 70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0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70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 오전에는 저랑 만나서 다시 대면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대면 강의 후에는 한 4시부터 6시 정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될 건데, 시험을 종료하게 되면 성적표가 바로 발급이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은 보통 평균 문항수가 26개에서 27개 정도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평균 문항수가 한 34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평가 항목을 보게 되면 엑셀은 통합문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 주는 거, 그 다음에 수식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하고 피벗 테이블 사용하는 방법, 요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랑 강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만들게 된 이 강의 영상에도 여기 시험 구성 순서대로 영상 순서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평가 항목은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 그림 삽입하고 서식 주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미디어 삽입하는 거, 애니메이션 주는 거,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관리하는 거가 평가 항목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도 이 시험 구성 내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하면서 강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샘플 파일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 그러니까 족보라 그러죠. 그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여러분 절대 본인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와도 공유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는 걸로 알고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엑셀부터 우리가 수업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기본 파일을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공을 하면 이렇게 이런 파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구매 파일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지금 구매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보면 구매나 워크시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매 목록 이런 거는 서식 파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사용 워크시트 이렇게 3가지가 있죠. 똑같은 엑셀인데 하나는 워크시트, 또 하나는 매크로 사용 워크시트, 하나는 서식 파일 3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워크시트, 확장자가 XLSX가 붙는 워크시트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식 파일로 지정할 때는 확장자가 XLTX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사용 워크시트라는 것은 XLTM으로 지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자, 구매 파일 요거, 구매 엑셀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엑셀은 요거 네모난 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셀이라 그러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I하고 여기 E에, 제가 약간 뭐 뺄까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나요? 자, 여기 E의 색깔 칠해져 있고 I의 색깔 칠해져 있죠. 그래서 I하고 E의 위치에 되어 있다 해서 여기 이름 상자에 위치 알려주고 있죠. I, E하고. 자, 이거는 F하고 1이니까 F1하고 알려주죠. 자, 요거는 셀 포인트 위치를 알려주는 이름 상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수식 입력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식 입력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셀이라고 그랬고, 자,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나가는 건 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A, B, C, D 하고 나가는 건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것들은 메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은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본 메뉴. 그 다음에 리본 메뉴도 잘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런 것들 이렇게 누르면은 네, 그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이렇게 요 하단에 이런 거.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여기 있는 거 안 찾아도 요거만 눌러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다 보면 오른쪽 우측키 사용하는 걸 더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는 파워포인트 엑셀 둘 다 2016 버전인데요. 혹시 집에 교수님이 저는 2014 버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14하고 16 차이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메뉴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데 그렇게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주 자세히 하는 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수업 하나하나 하면서 네,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엑셀은 제일 처음에 이제 시험 구성이 통합문서 관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엑셀 기본 워크시트 파일의 확장자는 뭐가 된다 그랬냐면 XL, SX가 된다 했었어요. 그죠? 요게 기본 XL 이렇게 이게 지금 기본 엑셀 파일 확장자고요. 그 다음에 서식 파일 확장자는 뭐라 그런다 했었죠? X, L, T, X 이게 서식 파일 확장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XL, X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매크로 워크시트 3개.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는 저장을 3가지 종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갑자기 영어로 튀어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엑셀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하게 되면 3가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거 첫 번째 워크시트 파일, 두 번째는 서식 파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크로 워크시트 파일 3가지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에서는 모스에서 첫 번째 엑셀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통합문서 관리하는 거에 의해서 서식 파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식 파일. 서식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툴로 그냥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를 서식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 툴 그대로를 서식 파일로 지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메뉴에서 자 서식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서식 파일 저장 방법 메뉴에서 파일 누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자 서식 파일을 어디에다 저장할지 위치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찾아보기 누르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네 찾아보기 누르시면 서식 파일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 문서는 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예, 문서에 보면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오피스 예, 여기 서식 파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로 이동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서식 파일명을 뭐라고 할 건지 문제에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구매 목록이라고 지정을 해. 아니면 목록 구매라고 해. 이런 식으로
목록 구매. 나는 서식 파일 이름을 목록 구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목록 구매라고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는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서식 파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다음에 뭐만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입력하셨어요. 여기다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저장. 저장 누르면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네, 저장이 돼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파일 눌러서 자, 아까 서식 파일 저장을 불러오라고 그래. 불러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파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새로 만들기. 네,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할 건데, 아까 서식 파일 지정을 했잖아요. 그 서식 파일은 어디에 지정한 거냐면 내가 만든 거니까 개인에 들어있어요. 내가 만든 서식 파일은 어디 있어요? 개인. 자, 개인. 새로 만들기 개인입니다. 자, 개인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개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게 이미 지금 서식 파일이 하나, 둘, 셋 만들어져 있는데, 좀 전에 저랑 뭐 만들어졌죠? 목록 구매라고 이름 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록 구매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에 보세요. 목록 구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아까 아까는 엑셀 파일이었지만 얘는 어떤 파일이 되는 거예요? 서식 파일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얘는 서식 파일이지만 일반 엑셀 파일을 서식 파일로 따로 저장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어디에다 저장이요? 문서에 가서 사용자 지정 오피스 서식 파일,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다 그랬죠? 이름 주신다 그랬어요. 이름 주고 뭐 눌러요? 저장하고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식 파일 불러와야 된다. 서식 파일로 불러와야 된다. 그러면 파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기 하는데 어디에 가서 저장, 여기 개인에 가면 내가 만든 여기 서식 파일 나오니까 불러올 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불러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서식 파일 만드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닫기하고 기본 1-01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요 파일 불러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뭐라 그런다 그랬었죠? 요거 리본 메뉴라 그런다 그랬었죠? 예, 여기 있는 거 리본 메뉴라 그럴 건데 리본 메뉴에 내가 만약 여기는 저는 지금 개발 도구라는 탭이 보이죠? 그 다음에 검토라는 탭도 보이죠? 네, 교수님이 전화하는데 개발 도구 탭도 안 보이고 검토 탭도 안 보여요. 그러면은 리본 메뉴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예,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없는 리본 메뉴 만들어주는 방법. 자, 파일. 무조건 없는 거는 파일 들어가시면 아랫부분에 옵션. 다시 한번요. 파일, 옵션. 파일 옵션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어때요?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개발도구 V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개발도구 V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개발도구를 써야 될 거거든요. 우리는 수업할 때, 시험 볼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도구 앞에다 클릭을 해주시면 V체크가 되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없었던 분은 생성이 됩니다. 자, 저는 지워볼게요. 자, 옵션에 가서 리본 메뉴인데 개발도구 삭제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여기 개발도구 없어졌죠. 근데 다시 가서 옵션에 가서 어떻게 해요? 리본 메뉴 한 다음에 개발도구 선택하고 확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져 있죠? 네, 이게 리본 메뉴 탭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매크로 사용 옵션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통합 문서를 열어가지고 뭐 디지털에 서명된 매크로만 활성화하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이 컨텐츠만 허용을 선택하세요.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크로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개발 도구 요거 메뉴 탭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 도구를 여기 눌러주시면, 여기에 개발 도구를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여기 코드라는 여기 그룹이 있어요. 자, 위에는 얘네들은 탭이라고 그러고, 탭을 누르면 이 아랫부분에 여기 코드라는 그룹이 있고, 추가 기능이라는 그룹이 있고, 컨트롤이라는 그룹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코드라는 그룹에서 매크로 보안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 매크로 설정에 가서 모든 매크로를 제외로 선택하세요. 모든 매크로 제외인데 알림 표시하세요.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 포함하세요. 선택하는 방법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에 따라서 보통은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는 게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반드시 선택하신 다음에 뭐 눌러주셔야 되죠? 네,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을 선택하면은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매크로 제외한 다음에 가로 열고 알림 표시를 하면은 이건 이제 매크로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안 경고 한 다음에 컨텐츠 사용할 거니 안 할 거니 하고 이렇게 메뉴가 뜨거든요. 그런 거는 이거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한다 이런 거는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허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매크로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는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이제 매크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보안 누르신 다음에 문제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메뉴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로 할 거냐면, 그러면 제가 아까 파일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일반 엑셀 워크시트 파일, 그 다음에 우리 서식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엑셀 TX.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이거 매크로가 포함된 이 문서를 매크로 문서, 매크로 워크시트 문서를 만드는 거. 요게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거 가지고 할 거냐면, 뭐 불러올까? 요거 한번 할게요. 2018년도 영업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네. 요거를 할 건데, 자, 이제 이거를 불러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보시면, 자, 일단 조금 어렵죠? 좀 볼게요. 개발 도구를 가시면, 개발 도구 가면, 자, 코드에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시험도 있고, 2급 시험도 있고, 그런데 1급에서는 이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 매크로 작업하는, 직접 SQL 명령으로 매크로 작업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SQL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뭐 선택해서 하는 거 그것만 나옵니다. 자, 그럼 뭐냐면 자, 개발 도구 가서 코드 그룹에서 비주얼 베이직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 왼판에 있는 걸 요걸 뭐라 그러냐면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네,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모듈이라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 앞에 보면 빼기가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더하기는 일단 눌러줘 보시는 거예요. 자, 더하기라는 것은 하위 메뉴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더하기를 탁 하고 누르시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매크로 문서를 다른 데다가 복사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다른 데다가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또, 아까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 드린 파일에, 그죠? 드린 파일에, 금방 요거를 이제 떠놓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파일이 몇 개가 떠 있죠? 이렇게. 얘는 지금 밑으로 내릴 거고, 요거는 좀 전에 기본 1-01이라는 파일을 떠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한 다음에 우리가 뭐 들어갔었어요? 금방? 요거, 비주얼 베이지 요거 들어갔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보세요. 그러면 이걸 했더니 아까 어떤 상황이냐면 보세요. 얘가 없을 때는, 자, 얘 X 해볼게요. 얘가 없을 때는 얘가 모듈에서만 끝났죠. 여기 없죠. 그런데 제가 다시 동시에 얘를 또 불러왔어요.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세요. 이거 비주얼 베이직에 요 모듈 밑에 여기 기본 1-01이라는 것도 생성된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모듈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2018년 영업계획
파일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듈을 어디에다가 여기 밑에 기본 1-01 파일 밑에다가 뭐로 하고 싶다? 복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문제에서 어느 파일에 있는 어느 매크로 파일에 있는 모듈을 다른 파일에다 복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파일 두 개를 띄워놓고 그죠? 파일 두 개 띄웠죠. 지금 제가 이것도 띄우고 이것도 띄웠잖아요. 이제 이것도 두 개 띄워놓은 상태에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모듈 나와 있잖아요. 이거 없을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누른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이 모듈을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어디다가요? 여기 이쪽에다 이렇게 끌어 당기셔도 되고 여기 지금 요 밑에다 여기 지금 비주얼 베이직 기본 1-0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 끌어 당겨서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모듈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요거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뭐부터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 네. 아니요. 제거할게요. 제거. 내보내겠느냐? 아니요. 하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 모듈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듈을 어디에다가 요 두 번째 기본 1 파일에다가 복사해. 그러면은 왼쪽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게 딱 하고 너무 여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그런데 다 된다면 요거는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닫고 그 다음에 다 닫아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그 안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네, 다 닫기 할게요. 자, 그래서 모듈 복사하는 거 했습니다. 매크로 파일 모듈 복사하는 거 했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로 할 거냐? 이제 세 번째. 통합 문서 안에 데이터 참조를 하는 걸 할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파일이 지금 이 파일도 있었고, 제가 또 어떤 파일도 아까 띄워놨었냐면은, 자,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 파일 동시에 이렇게 이제 띄워놨어요. 이렇게. 그죠? 하나는 2018년도 파일이고, 하나는, 기본 1-01이라는 파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서로 양쪽에 연결하면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해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작업을 할까요? 네, 여기다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요 파일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만들어져 있네요. 금액 총계에다가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다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계산을 할 건데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파일을 불러다가 여기다 가져오려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항상 엑셀에서는 계산식이 들어간다 그럴 땐 반씩 앞에다가 는을 써줘요. 앞에다 계산식 는을 써줘요. 이해되셨나요? 는을 써주는데, 자, 는 써주는데,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면, 어디에 있는 계산식을 가져올 거냐면, 자, 요거 약간 밑으로 할게요. 여기다 계산할 건데, 자, 나 계산할 거야. 는 해주는 거예요. 는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거냐면, 2018년 영업계획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느 거 가져올 거냐면, F4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는 한 다음에, 여기다가 F4에 있는 걸 클릭을 이렇게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아까 여기 했더니 2018년도 영업계획 요 XLSM 파일, 네. 여기에서 F4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쓰여지죠. 네.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진짜 엔터만 해주셔도 값은 이렇게 뭔가를 가져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원래는 계산할 때 는 한 다음에 여기 어디 있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이걸 더하고 뭐 이걸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엔터하면 값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기 파일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는 한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걸 가져다 쓰고 싶다.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쓰고 싶은데 여기 있는 거 어느 거 F4에 있는 걸 가져다 쓸 거야. 그러면 여기다 F4를 클릭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요 파일 이름은 대괄호 안에다가 항상
항상 엑셀에서 파일명은 큰 대괄호 안에다 쓰여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얘는 시트 이름이 뭐죠? 영업계획이죠. 시트 이름이 영업계획이고 이 시트 안에서 F4 셀 위치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대괄호는 통합문서, 문서 확장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시트 이름, 이 시트 이름은 어디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뒤에는 반드시 느낌표, 약속이에요. 느낌표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셀 포인트 위치 F4.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약속 생겼습니다. 대괄호는 통함서 겉에는 대괄호, 그 다음에 그 뒤에 시트 뒤에는 느낌표, 그 다음에 그냥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뭔가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고 또 요것만이 아니라 난 또 뭐 이런 거를 또 할 거야.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 같이 범위가 또 잡히죠? 그러면 다 된 상태에서 또 엔터를 누르면 거기에 따라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식에 제가 뭐 다른 거를 준 거지만 이렇게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다른 파일에 있는 거 이걸 가져올 거야. 해서 엔터 해주면은 요게 가져와지죠. 여기는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더하기 한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있는 파일인데 나는 요거를 더할 거야 하고 엔터를 해주면 지가 알아서 또 계산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그냥 열려있는 상태에서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표 데이터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표 데이터 참조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만 할게요. 요거. 자, 요거. 표 데이터 참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거 가지고만 요 파일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요거 아니고 좀 더 편한 거 가지고 할게요. 네,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하는데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아랫부분에 얘는 뭐죠? 판매 현황 시트도 있고, 영업계획 시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판매 현황 시트에다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래일자, 거래처, 상품명, 단가, 수량 얘네들 필드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 필드명을 하나 만들 거예요. 필드명을 만들 건데 필드명을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도 필드를 하나 추가해서 만드세요. 근데 필드명을 금액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금액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금액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금액이라는 열을 추가하고 H가 열이라고 그랬었죠. A, B, C, D는 열, 그래서 H는 열이니까 금액 열을 이제 추가를 하고,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계산식을 줄 거예요. 계산식을 줄 건데, 계산식을 뭐, 문제에서 나오겠죠. 뭐,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칸에다 계산을 할 건데, 항상 계산 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다가 는하고 준다 그랬었죠. 는. 예. 는하고 주는데,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는 한 다음에 여기 수량하고 곱하기 뭐를 할까요? 단가를 곱할 거예요. 자, 엔터 해주면 당연히 수량 단가 곱한 게 자기가 알아서 나와요. 그죠? 다시 한번요. 자, 지울게요. 자, 요걸 하나 만든 다음에 나 계산할 거야. 는. 근데 어떤 계산이냐면 수량하고 곱하기 단가를 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수량 곱하기 단가 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줄에 있는 수량하고 단가를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필드명을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계산 안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냥 필드명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계산하세요. 그러면 는 한 다음에 수량 곱하기 단가야. 그러면 같은 줄에 있는 수량 곱하기 같은 줄에 있는 단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를 곱하고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곱하는데, 자, 우리 연산 순서에서 가로가 있는 거 만들기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가로를 해서 1에서 빼기 할인율을 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하고 엔터를 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이 되죠. 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필드 만들고 표에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다시 한번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합계.
뭐 다른 거 아무거나 합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만들어졌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할 때 는 하는데 그러면 나는 금액에서 빼기 단가 해봐. 이렇게. 그래서 엔터 해주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게 표 데이터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클릭만 해주시면 되셨죠? 아니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했던 거 지울 때는 여러분 여기 H하고 I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삭제해주면 다 지워지죠? 그럼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금액 똑같아요. 그럼 이제 계산식 들어가요. 는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단가 곱하기 수량 있는데 단가 하니까 이렇게 앞에 골뱅이가 붙잖아요. 이거는 골뱅이 표 안에서 구성 요소에서 골뱅이는 현재 행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골뱅이가 붙으니까 좀 이상해. 나 그래서 싫어. 좀 깔끔하게 더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대괄호만 이렇게 붙여줘도 어때요? 이름이 자기가 알아서 나오죠. 그러면 이럴 때 만약에 나는 수량이야. 그다음에 닫고 그다음에 곱하기 또 한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로만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럼 금액이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는데 여기서 나는 괄호 열고 또 1에서 빼는데 요번엔 또 대괄호만 해줘도 또 나오죠. 지가 알아서 약속이 돼요. 할인을 한 다음에 닫고 가로 닫아도 똑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자, 금액을 다시 한번 이제 구한 다음에 우리가 또 자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뭐 했었죠? 할인율.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죠? 엔터 해주면은 계산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계산. 계속하니까 지금 뭐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복사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쭉 끌어당기면 지가 알아서 복사가 됩니다. 그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한번 해볼까요? 합계. 자, 여기다가 이제 합계를 구해볼 거예요. 여기다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거 합계를 구할 거냐면 단가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 전체 단가의 합계. 그러면 사실은 는 한 다음에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뭐가 있냐면 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뭐가 있다고요? 썸. 합계를 구하는 함수 썸. 외우셔야 됩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 썸. 자, 함수는 쓰자마자 반드시 가로를 열으셔야 됩니다. 함수는 쓰자마자 반드시 가로를 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하는데 나는 뭐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 단가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뭘 구할 거예요? 단가의 합계, 단가. 그러면 제일 쉽게는 단가의 합계,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쭉 끝까지. 쭉 해서 끝에까지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올려서 다 했으니까 그냥 가로 닫고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엔터 해주시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이 돼요. 되시죠? 자, 그런데 뭐가 조금 불편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는 한 다음에 썸하고 가로고 기억 안 나시면 범위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쭉 해서 범위 잡으시면 돼요. 자, 근데 범위 잡는 것도 귀찮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자, 는하고 썸 찍고 그죠? 는하고 썸 찍은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속성 잠시만요. 네. 요 안에서 표, 디자인. 여기 나와 있군요. 디자인.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클릭하는 게 아니라 안에다 클릭한 상태에서 디자인 안에다 클릭을 해주면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셔도 돼요.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여기 표 도구라는 탭이 생기고 디자인 탭이 생겨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보면 뭐가 있죠? 표 1이라는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클릭했을 때 표 1이라는 글씨가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표를 이름표에다가 표 1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표 1이고, 그 다음에 표 1 중에서 여기 있는 단가다 그러면 단가라는 이름에서 범위를 안 잡아도 자기가 자동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여기다 는 한 다음에 썸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표. 그냥 써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표 1. 근데 이 표 1이라는 것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표 1이라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주면 또 뭐가 나와요? 또 하위, 그러니까는 필드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필드인데 나는 단가야. 하고 열었으니까 닫고 가로 닫고 엔터 해줘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어떤 게 편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런 방법 안 알려드리고 그냥 는 썸한 다음에 내가 합계구할 범위만 여기서부터 그냥 쭉 끌어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쭉 끌어당기시면 여기까지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네, 이게 더 편하시죠? 그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방법이에요? 금방 했던 거 는 한 다음에 항상 근데 함수식 들어가는데 는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는 썸 한 다음에 아까 이름이 표 1이었지. 표 1 주고 대괄호를 열어만 주면은 필드명이 나오니까 그때 필드명 선택하고 대괄호 열었으면 닫고 가로 또 열었으니까 가로도 또 닫고 해서 엔터 해주셔도 똑같은 얘기. 자,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냥 는 썸한 다음에 합계 구할 쭉 범위만 지정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통합문서 관리해 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통합문서 검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문서 검토 관리라는 건 뭐냐면 시트 보호해 주는 거라 그래요. 시트 보호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망가뜨리지 않게 저장하지 못하게끔 네, 저장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게 시트 보호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시트 보호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지금 제가 파일 아무거나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온 다음에 이 아래 보면 이렇게 시트가 선정 내용도 있고 가격 결정도 있고 수출 분석도 있고 이렇게 시트가 3개가 있어요. 요거 아래 하나하나를 뭐라 그런다 그랬었죠? 시트라 그런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여기 선정 내역 시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안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셀에다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 5부터 그 다음에 이 끝까지 여기까지 네. 범위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셀 잠금을 해제해라. 셀 잠금을 해제하라는 것은 지금 저장 못하게 만들었으니까는 잠금하는 걸 어떻게 해제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범위를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범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뭐 하라 했죠? 만약에 셀 잠금을 해제해 아니면 셀을 잠궈 아니면 암호를 주고 시트를 보호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범위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홈 탭이에요. 홈 탭에 간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아랫부분에 셀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죠? 셀, 예, 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식이라는 거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서식? 네, 서식.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면 셀 잠금, 시트보, 셀 서식하고 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셀이 잠가져 있는 상태니까 해제해. 그러면 셀 잠금만 한 번만 클릭해주면 해제가 되는 상태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로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트를 보호해. 그러면 또 보호해? 그러면 여기 눌러서 여기 시트 보호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할 게 뭐가 있죠? 아, 범위 잡고 셀 잠그고 시트 보호하고 하는 건 어디 있더라? 홈 탭에 가면 셀에서 요거 서식 누르면 여기 3개 보호에 나와 있더라. 요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시트 보호를 하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암호를 줘. 그러면 여기다 암호를 주셔야 되는 거고. 암호 뭐 상관없이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그냥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용할 내용도 뭔가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잘 읽으시면 얘는 문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는 암호 주라고 나오니까 암호 줄 때는 내가 어떤 암호를 줬는지 혹시 암호를 줄 때는 내가 여기다 글씨를 쓰면 곱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곱하기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암호를 줬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본인이 주는 암호는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시트 보호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아래 보면은 가격 결정서라는 시트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범위를 어떤 범위를 잡을 거냐면 요 범위를 잡을 거예요. 요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은 범위에다가 결정가라고 이름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보호 암호에다가는 암호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암호가 원래 1, 2, 3, 4로 되어 있던 거거든요. 암호가 있는데 다시 재사용할 암호를 뭐 다른 걸로 줘 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암호 설정 범위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범위 보호 암호로 뭐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암호로 사용해서 시트 보호를 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범위 지정해 그러면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한 다음에 그 범위를 보호해. 범위 지정한 부분을 보호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범위 지정한 부분을 보호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를 보호해? 그럼 어디 가냐면 그럴 때는 검토해요. 자, 다시 한번요. 아까는 범위 잡고 홈 탭에서 서식에 가면은 잠거 시트 보호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요?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암호 설정 범위를 만들어서 요 범위에만 암호 설정 범위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 범위 보호에다 암호를 줘.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검토 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검토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냐면은 여기 변경 내용 그룹이 있어요. 변경 내용 그룹이 있고 그런 다음에 범위 편집. 제가 아까 계속 범위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문제에서 범위 하면 반드시 검토해서 범위예요. 그래서 범위 편집 허용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 편집 허용을 하는데 뭐라 그랬었죠? 이름을 줘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을 줘야 되니까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범위 편집 허용하는데 이름을 줘 그러면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데 나는 뭐라고 줄까요? 비밀. 자, 비밀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주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 암호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암호를 뭐라고 줄 거냐면 셀 범위 안에 암호는 1, 2, 3, 4로 줄 거예요. 1, 2, 3, 4로 줘 그랬어요. 그러면 1, 2, 3, 4로 준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되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 보통 다 암호 줄 때 마찬가지죠.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불러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1, 2, 3, 4 한 번 더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하면은 얘가 어디에다가 범위 편집에다가 이제 다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제가 범위 지정한 다음에 그 범위에다가 암호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시트보호 암호도 또 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바로 또 시트보호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트보호를 클릭한 다음에 시트보호 암호를 주는데 뭐라고 주라고요? 아까 4321로 줘. 그런 다음에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4321, 4321 하고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범위를 잡고 그 범위 잡은 데다가 범위에다가 암호 줘. 범위에다 암호 줘. 그랬을 때는 검토 탭에서 범위에다 암호 줘. 그러면 범위에다가 검토 탭에서 그죠? 이미 한번 해가지고 자꾸 안 생기네요. 다른 데 가서 할게요. 자, 범위에다가 검토 탭에서 뭐 한다고 했었죠? 범위 편집 허용을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이름 주고, 어떤 이름 주고, 그 다음에 암호 설정하는 거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확인한 다음에, 네.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급해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자, 주신 다음에 하고 확인 누르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어떤 암호 줘 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시트 보호도 해 그러면은 제가 이거 저처럼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3333 전화할게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줘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암호도 줘 그러면 시트 보호 들어가서 또 여기다가 암호 주고 해주시면 되죠. 자, 저는 그냥 취소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홈탭에 가서 여기 서식, 셀 잠금 해제, 셀 잠거, 시트 보호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범위 잡은 다음에 뭐가 있었죠?
검토 탭에 가서 범위 편집 허용 눌러서 그 범위에 암호죠. 그 다음에 또 시트 보호에 가서 거기다 또 암호죠. 그러면 거기다 암호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이런 표에서 이제 이 시트에 들어가서 이런 표에서 어느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수식을 숨겨.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예. 셀 서식 가서 수식을 숨기고 그 다음에 워크시트 보호를 해 라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잠깐만 하나만 셀 수식을 숨겨라 그럴 때는 뭐가 있냐면요. 셀 수식을 숨겨라 그럴 때는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홈에 가주면 또 홈에 갑니다. 홈에 간 다음에 서식 가고 또 어디 간다 그랬었어요? 셀 서식 간 다음에 보호라는 게 있어요. 자, 셀 서식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보호 아까 똑같아요. 보호에 간 다음에 어디 간다 했어요? 셀 서식 가줘요. 셀 서식. 근데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냥 오른쪽 눌러서 그 다음에 셀 서식 지정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하죠. 전 이거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 범위를 잡았는데 여기서 셀 서식에 가서 여기 보호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호 나오잖아요. 그죠? 보호를 하는데 셀 서식 가서 숨겨. 그럼 이거 숨김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숨긴 선택해 주신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그래서 숨겨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또 뭐 시트 보호를 해. 그럼 또 여기 들어가서 뭐 해주시면 돼요? 시트 보호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또 암호는 없으면 그냥 뭐만 눌러주시면 되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어때요? 제가 입력하려고 해도 에러 나오죠,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시트 보호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셀 서식 가서, 오른쪽 셀 서식 가서, 다시 한번. 자, 범위 잡고 오른쪽 셀 서식. 이미 한 번 지정한 건 자꾸 안 나오니까 다른 데 가서도 할게요. 범위 잡고 오른쪽 셀 서식 간 다음에 잠금해 아니면 숨겨 이런 거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장 안 되게끔 보호해.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시면 돼요? 시트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에는 전체적인 통합문서 구조를 또 보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통합문서 보호를 해. 그런데 워크시트가 삽입,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통합문서. 그러니까 아까는 셀 서식 부분만, 그 다음에 그 작은 시트 부분만. 근데 요번엔 뭐예요? 전체적인 엑셀 통합문서 자체에다가 보호를 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검토 탭에 가시면 여기 있죠.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어요. 통합문서 보호, 그죠? 통합문서 보호를 누르는데, 여기서 보면은 수정할 수 없도록 라는 것은 구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구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다 암호를 주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암호죠? KKK라는 암호를 줘. 그럼 그 암호를 그대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눌러주시면 되죠? 확인,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KK만 해볼게요. 하고 또 누르라고 나오죠. KK 하고 또 한 다음에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된 거죠? 보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면 이거는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요? 이거는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볼까요? 삭제가 범위가 지정이 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요. 암호 KK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 뭔가 다시 틀이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통합문서 보호하겠다. 그러면 구조한 다음에 암호 AAA 확인 그 다음에 AAA 하고 확인해 주는 게 뭐 해주는 거예요? 통합문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조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보세요. 통합문서 보호를 했더니 아랫부분에 제가 이걸 이렇게 이동하려고 했더니 이거 되나요? 여기에다가 문서를 보냈더니 이거 이동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얘는 끄려면은 얘도 지금 안 되죠. 이렇게. 그죠? 안 되고 있죠. 이거. 그죠?
왜냐면 뭐를 했기 때문에? 통합문서 보호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통합문서 보호를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AAA 확인하고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한번 이동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위치 바뀌죠? 보이시나요? 요번엔 바뀌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통합문서 보호한 다음에 잠금했어요. 자, PP라는 암호를 줬고 또 한번 PP라는 암호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동하려고 해볼까요? 시트를 이동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통합문서예요. 근데 내가 다시 해제할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른 다음에 PP하고 누른 다음에 확인해주면 그게 해제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합문서 구조 보호하는 거예요. 통합문서 구조 보호. 자, 그럼 문제에서 구조는 어떻게 알지? 그러면 통합문서 구조라는 거는 문제에서 삽입, 삭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구조 보호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워크시트 삽입,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삽입,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그러면 통합문서 구조 보호. 삽입,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그러면 통합문서 구조 보호.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통합문서를 그냥 열 수 없도록 통합문서를 열 수 없도록 그럴 경우에는 통합문서를 열 수 없도록 그럴 때는 또 아무도 지정하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한번요. 아까 삽입 그러니까 워크시트를 삽입 삭제 수정 못하도록 하면은 통합문서 가서 뭐 선택한다 했죠? 구조로 선택을 하고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통합문서를 열 수 없도록 불러올 수 없도록 보호를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 가서 여기 정보라는 거 있죠. 파일에 가서 정보를 누르면 여기 나와 있어요. 통합문서 보호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 워크시트 삽입 삭제 이런 거 할 수 없도록 그러면 통합문서 보호 가서 구조로 선택하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파일을 열 수 없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일 누른 다음에 정보 가서 통합문서 보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를 선택하세요? 통합문서 보호. 그러면 통합문서 보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냐면 통합문서 보호를 하신 다음에 암호 눌러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암호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암호 선택하고 암호 누르는 거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면 그 암호를 넣어야지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거지 암호를 안 넣으면 파일 불러올 수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런 거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그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필기 이론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통합문서 보호를 하는데 시트 삽입 삭제할 수 없게끔 하면 통합문서 가서 구조 보호해 주는 거고 열 수 없게끔 할 때는 파일 정보에 가면 통합문서 보호해서 암호 주는 거고 되셨나요? 한 다음에 다 했으면 항상 저장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서 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통 가끔 가다가 막 하다 보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튕겨나갔다 그러죠. 렉 걸려가지고 저장했던 거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동 복구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분마다 자동 저장이 돼. 뭐 이런 식으로 자동 복구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자, 파일에 가면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옵션에 가시는 거예요. 옵션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옵션에 가면, 저장이라는 거 여기 있어요. 옵션에 가면 저장. 제가 드린 족보에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있습니다. 저장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을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10분 너무 느리네요. 5분, 문제에서 3분 이러면 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장하지 않고 닫는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 저장된 버전을 유지해 라고 선택하는 게 낫겠죠. 만약 이걸 해제해주면 자동 저장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뭘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파일 눌러서 뭐 해주나요? 옵션. 파일 눌러서 옵션. 저장. 파일 눌러서 옵션 저장. 자, 자동 복구 저장 간격 요거 눌러서 원래는 10으로 되어 있는 거 10으로 다시 요거 V체크 반드시 해주고 뭐 해줘요?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다른 거는
수식 계산 옵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수식 계산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수식을 뭐 자동으로 계산하고, 뭐 옵션을 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수식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옵션을 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뭐냐면, 그것도 어디에 가냐면,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옵션에 가면 뭐가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은, 수식 탭이 있어요. 여기 수식. 이렇게 수식 탭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해, 자동으로 해 이렇게 선택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다시 계산하게끔 해. 이거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요. 문제에서 계산 옵션을 자동으로 해, 수동으로 해 이럴 때 계산 옵션을 자동으로 해, 수동으로 해 그럴 때는 자 그러면 하다가 이런 통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옵션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파일 눌러서 옵션 들어가서 문제 나와져 있는 거 수식이면 수식, 저장이면 저장, 리본 메뉴면 리본 메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보안센터면 보안센터 이런 식으로 찾아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고 자동이면 자동, 수동이면 수동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관련된 통합문서 관리해주는 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너무 또 여기까지 끊고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사용자 지정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 또 강의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